안녕하십니까. 상관이 동하면 일탈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서 상관사주 한 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가상세계 실존인물 사주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상관뿐만 아니라 식신도 과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상관과 동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사주 원명의 균형에 관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경사가 있습니다. 바로 상관생재나 상관제살이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균형을 깨게 되면 일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일탈이다라고 할 때 일상은 뭡니까? 팽팽하게 균형 잡힌 도덕과 법과 일상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법입니다. 법은 관입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이 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형을 만나든지 충을 만나든지 회를 만나든지 합을 만나게 되면 동하게 된 겁니다. 원명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대운과 세운 등 행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인들은 갑작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팔자를 아는 사람들은 갑작이가 아니라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탈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이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이다. 일탈을 탈피한다,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일탈을 하게 되면은 파격적인 외교 행보가 있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적국과 내통할 수도 있습니다. 당 대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장을 가지고 내튑니다. 당을 위해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고위직에 있는 장관 등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직을 하게 됩니다. 군인 등 계급이 있는 사회는, 무력을 쓰는 사회는 하극상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앞전 사주 김재규 사주를 봤을 때 그랬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을 벗어나니까 위법 범법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은 어떨까요? 갑자기 사표를 집어던지고 배낭을 메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바꾸는 거니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집안의 남편이 일탈을 하게 되면 외도를 하겠죠. 또 부인이 일탈을 하게 되면 외출이 잦아집니다. 그것은 곧 외도 뜻합니다. 그래서 이혼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학칙이나 선생님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등교 거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다분히 반항 심리가 작용을 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딱딱 바른 말을 하면서 어른한테 대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니까 각자 일추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임수가 해월에 나서 근록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겠죠. 해중의 간목이 시간의 투에서 바로 식신격인데, 식신이 대목지토인 진토에 앉아서 강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임목과 합쳐서 인의 한목이 됩니다. 자, 목세가 너무 강하니까 이것이 바로 상관이 되는 겁니다. 오중에 기토가 관인데 숨어있어 다행입니다. 정화가 다행히 투했습니다. 경금은 바로 인성육 공부인데 힘이 없으면서 정화가 내치고 있습니다. 임수와 합을 해가지고 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목으로 바뀌는데 어떤 목의 형태로 나타날까? 간목일까? 을목일까? 자, 택장에 따라서 해중의 간목이 투한 거다. 그래서 간목이 내가 수시고 원래 화시와 합해서 태어나서 간목이 되다 보니까 여기 원래 간목이 있네. 이것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바로 이복형이 있더라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주가 합격이 돼가지고 일단은 잠잠합니다. 잠잠한 그런 사주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봐야 되겠죠. 대운이 기축으로 가게 되면 원명에 없던 관이 나타났습니다. 간목이 그대로 합극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상관이 견관을 한 겁니다. 상관이 견관을 했다.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뭡니까? 횟수와 인목이 또 진토와 합세를 해서 목극토하고 정관을 극하고 있습니다. 지지에서 상관, 경관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 대운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일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관을 안 받더라면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이민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목이 여기를 극하고, 자, 임수가 들어와서 어디를 칩니까? 투합 현상이 벌어지네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만은 투합이 되니까 빗장이 풀립니다. 그러면 임수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수가 간목을 생합니다. 이 간목이 힘을 더 받았으니까 기토 관을 심하게 극을 하고 있습니다. 임목은 원명의 횟수와 원명의 또 임목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목이 강하니까 목이 동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관이 동해서 이렇게 극을 하니까 굉장히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올해입니다. 계묘년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정계충을 하면서 여기를 쳐버립니다. 이 정화는 무엇입니까? 정화는 비록 재지만은 오중의 기토와 동급입니다. 이렇게 생해주는 여기를 쳤으니까 관을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역시 또 여기다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상관, 경관을 하고, 이 묘목은 뭐 어떻습니까? 원명에 있는 인과 시에 있는 진과 합쳐서 목회가 됩니다. 목방합이 돼서 목이 동했습니다. 또 이 묘목은 원명의 횟수와 합쳐서 또 목이 동했습니다. 상관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동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상관, 경관을 넘어서 진법, 무민까지 가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아이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횟수와 묘목이 있는데 미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묘미 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달로 가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쳤다는 것은 또 오중에 정화는 오중의 정화와 기토는 동격인데 기토를 친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 아이 사주가 진법 무민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진법 무민은 뭡니까? 법이 없으면 백성도 존재할 수가 없다. 무법천지 이런 뜻입니다. 명을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언제? 2월달, 양력 7월달, 음력으로 11월달. 그래서 이 아이가 등교 거부를 하고 또 심신찮게 집을 나가는데 사춘기가 심하게 왔죠. 건강은 목이 강하니까 토를 치니까 위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위와 뇌는 상호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치료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일단은 이런 사주가 나타나게 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사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이거다. 그래서 이 아이 아픈 아이다 그랬습니다. 아빠는 위력을 행사해서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하나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보듬어야 됩니다. 자, 갑진으로 가면 어떨까요? 갑진으로 가게 되면 또 인묘진 목금 간목이 튀었습니다. 내년까지죠. 3년간 이민, 계묘, 갑진까지 이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유사한 사주들을 보고 실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